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아직 북한의 성공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현재 북한의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이제 오늘 새벽에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발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1, 2차와 달리 폭발이나 추락이 없이 태평양 상공을 발사체가 지나간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는 진입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이 성공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위성이라는 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위성이 지금 태양 전지판을 펼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세 제어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이 위성이 단순하게 궤도에 가까이 갔다고 해가지고 성공한 건 아니고, 이 위성을 이제 북한이 이제 제어를 하고 그 위성이 촬영한 사진들을 북한이 스스로 공개를 해야지 완벽한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주장한 대로 정찰 위성을 갖게 되면 이 미사일의 정밀성 등이 높아져서 우리 안보에도 좀 큰 위협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가지고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에 위성으로서 어느 표적에 맞았는지를 확인할 경우에는 다시 또 발사를 또 해서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만리경이라는 300kg짜리 크기가 1m도 안 되는 초소형 위성 한 기만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오늘 또 새벽에 앞으로 여러 기를 쏘아 올리겠다고 또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한 기까지 위성 하나 가지고 그렇게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 북한이 몇 기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군사적 효용성이 있나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정찰 위성이 촬영한 정보들이 좀 더 이제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위성 사진이라는 게 보면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북한이 지금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좀 군사적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북한이 지난 5월 31일 그리고 8월 24일에 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오늘 성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의 6달 만에 3번을 쏘아 올린 건데 이렇게 북한이 좀 서두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북한은 지금 위성을 개발할 계획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2016년도에 백두산 계열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 엔진이 북한이 정지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우주 발사체 엔진이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시험을 했는데, 그 엔진들이 대부분 지금 화성 17이라든지 하는 ICBM에 탑재가 됐죠. 북한으로서 오래전부터 위성을 갖겠다고 주장을 했었고, 특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만큼 북한은 위성은 지도자의 어떤 지시이자 과업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통보한 날이 오늘 새벽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발사를 단행했고요. 이 통보한 날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쏘는 배경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대충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군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정황들을 봐서는 이미 발사대 위에서 우주 발사체가 조립이 된 상태고 연료 주입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인 천리마 1형 같은 경우는 액체 로켓입니다. 연료를 주입한 후에는 장시간 대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창리의 오늘 오전 날씨가 북한이 판단하기에는 위성을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날씨로 판단돼서 어제 발사 준비가 되자마자 긴급하게 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북한이 지금 석 달 만에 발사에 성공한 데는 아무래도 기술 진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뤄진 걸로 보세요? 근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예. 기술 지원이나 물론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지원은 이루어지고 했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우주 발사체 부품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간대로 봐서는 좀 너무 빠르고요. 결국은 이제 북한이 1, 2차 발사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실패 오류에 대한 기술적 조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뭐 부품이라든지 뭐 설계 변경에 관여한 것은 시간상은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는 이번 북한의 3차 정찰 위성 발사로 이 9.19 합의,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 전체는 아닌데 사실상 파기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 실장님? 예, 파기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9.19 남북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이미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인 NLL 인근에 뭐 포사격을 감행한 적도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무인기 침투 사건이 되겠죠. 그 무인기 침투를 통해서 그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문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ICBM 개발과도 유사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북한은 더 이상 남북한의 어떤 평화를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는 뭐 효력 정지에 이어 뭐 파기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미국과 일본의 좀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 백악관도 규탄 성명을 내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고 현재 일본도 필요하다면 요격 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차원에서의 공조 대응 진행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지금 한미일 지금 확장 억제, 최근에 이제 한미일 국방장관 이제 회담도 있었잖아요. 아마 연말께에는 한미일의 어떤 이제 군사 정보가 사후적인 정보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뭐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이제 각종 발사체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국장님 마지막으로 북한의 다음 도발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이 공식 입장에서도 앞으로 여러 개의 추가 위성을 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 보면은 우주 발사체인 천리마 1형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지상으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를 천지지도했을 때 그 우주 발사체 이미지를 2개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천리마 2형도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성공을 했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4차 발사도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천리마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북한이 공개한 이제 만리경 1호 위성을 쏘올리는 발사체 자체가 너무 큽니다. 결국은 그 발사 때는 앞으로 그 우주 발사체에는 만리경과 유사한 위성들을 여러 개 동시 탑재해서 쏘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고체 연료 엔진 시험까지 공개했었는데 북한이 엔진 시험을 공개한다는 것은 최소 2개월이나 4개월 후에 그 엔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쏘올리겠다는 그 예고가 갔거든요. 예. 결국 북한은 지금 연말이 지금 되지만 내년 초쯤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우주 발사체를 지속 발사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긴장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져가려고 다양한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